큰 한방을 노린 애들, 스타트업에 가거나 대기업에 가거나 만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안녕하세요, 아라입니다. 저는 현재 뉴욕에 사는 개발자고요. 스타트업에서 1년 정도 일한 뒤 올해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. 이직한 회사가 어딘지는 제가 지금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진 못하고요. 금융과 미디어 관련된 기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일했던 스타트업은 세워진 지 6년 정도 된 의료업계에 관련된 앱을 만드는 fast growing 컴퍼니였어요.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 전에는 부트캠프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. 부트캠프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취업 준비하면서 한 3, 4개월 정도 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각보다 더 길게 일하게 된 거예요. 1년 3개월 정도 일했나? 그러다가 서서히 경제가 완화되고 마침 저와 함께 일했던 시니어 개발자들이 이제 떠나고 또 친한 동료 직원이 나가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직 준비를 하게 됐어요. 같은 부트캠프를 2년 먼저 졸업한 선배가 슬랙 채널에 이직 공고를 올렸고 저도 이제 지원하게 됐죠. 보통 개발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스타트업에 가거나 대기업에 가거나.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세워진 지 1년에서 10년 정도 된 기업들을 에둘러서 이제 좀 말하는 것 같고요. 대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아마존, 메타 같은 기업들을 포함한 건 물론 트위터나 블룸버그, 소위 대중들이 잘 아는 브랜드 기업들을 일컬어요. 큰 한방을 노린 애들, 즉 처음부터 대기업을 노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일단 어디든지 들어가서 경력부터 쌓자 하는 애들도 있어요. 보통 이런 애들이 스타트업으로 많이 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일단 대기업은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, 코딩 퀘션 위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1년 동안 선생님으로 일했던 저로서는 이제 개념은 잘 잡혀 있지만 그런 코딩 퀘션은 좀 많이 약했어요.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바로 들어가는 건 힘들 수도 있겠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. 여하튼 선배가 올린 이 공고를 보는데 괜찮네?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무엇보다 이제 여기서 만드는 앱이 되게 재밌었어요. 의료 관련 앱이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관련된 그 지루한 형식적인 앱이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있고 인지 능력과 관련된 미니게임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얻는 형식의 앱이었어요. 되게 재밌죠? 인터랙션이 강한 앱이더라고요. 또 제가 이제 모바일 앱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관심이 생겼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총 4번의 인터뷰를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. 미국에서 스타트업에서 하면 딱 떠오르는 복지가 몇 가지 있어요. 복장 자유, 융통성 있는 업무 시간, 무제한 유급 휴가, 그리고 재택근무. 저희 회사도 비슷했어요. 연봉은 뉴욕 평균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통상적인 개발자 연봉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봉이 엄청 마음에 걸리진 않았고 일단 워라밸이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한 게 좋았느냐? 네, 저는 후회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만족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만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이 회사에서 신입 개발자를 위한 교육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. 아예 없는 거랑 다름없었어요. 이건 스타트업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아는 친구도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하지만 거기는 제대로 된 신입 교육이 한 몇 주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스타트업들은 실무에 빨리 뛰어들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성향이 강해요.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신입 교육의 틀이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간단히 하는 일만 알려주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알려주고 모든 건 신입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되는, 그리고 모르는 거는 알아서 시니어 개발자들 쫓아다니면서 답을 알아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일했던 회사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.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제 담당 시니어 개발자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. 그래서 묻는 것마다 다 제대로 대답을 해줬다는 거. 저는 그리고 원래 일을 잘 찾아서 하는 성격이라 이 부분이 부담스럽진 않았지만 적어도 회사가 만드는 앱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라든가 서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대로 된 신입 교육을 통해서 전달받길 원했거든요.
아쉽긴 했지만 이미 각오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. 뭐 좋게 보면 업무에 바로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능력을 빨리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점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죠. 제가 오히려 마음에 걸리던 부분은 업무의 폭과 배움의 폭이 좁다는 거였어요. 제가 있던 팀은 이제 프론트엔드 팀이었는데 자바스크립트과 리액을 주로 다뤘거든요. 그래서 덕분에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자바스크립트과 리액 실력이 아주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. 모바일이 주 프로덕트인 만큼 리액 네이티브에 관련된 그런 업무 능력도 쌓고 싶었는데 스타트업이다 보니 업무 스케줄 진행이 되게 빠르고 종종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이미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아쉽게도 모바일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. 1년 동안 일했는데 제가 맡은 업무의 95% 이상이 딱 자바스크립트과 리액에 관련된 프로젝트 뿐이었던 거죠. 그래서 비슷한 일만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예요. 저는 사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업무와 챌린지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편한 업무 환경일 수도 있지만 워라밸보다는 커리어의 성장과 일터에서 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.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 엔지니어 팀 사이즈가 좀 작았어요. 한 20명 정도? 그리고 저희 프론트엔드 팀은 이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 명이 나가는 바람에 겨우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. 저 포함해서. 물론 백엔드 팀과 디자인 팀과의 소통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매주 전체적인 엔지니어 팀 미팅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팀 소통 미팅도 있었지만 딱히 별다른 업무가 있지 않은 이상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다른 2명밖에 없는 거예요. 소규모 팀원도 나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좀 더 큰 네트워크를 쌓고 싶었던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특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이 3명의 엔지니어 팀 그리고 많으면 백엔드 팀과 디자인 팀 그 외의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. 거의 소통이 단절된 느낌? 이 외에도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들은 스타트업에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특정 회사와 관련되었던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딱히 여기서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. 자,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을 떠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어요. 아쉬운 부분을 살피다 보니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안 좋은 점만 좀 부각시킨 것 같은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건 제가 가진 특정 직업 가치가 스타트업과 달랐을 뿐이지 스타트업의 업무 환경이 나쁜 건 결코 아니에요. 회사마다 환경과 복지는 다 다르고 어느 부분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스타트업의 업무 환경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란 걸 꼭 명심해 주세요. 오늘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